여러분들 교재 124쪽을 보시면 복대리라고 나와요. 거기다 메모해버려. 일단 복대리. 갑이 부산에 있는 친구에게 부산 소재의 토지를 팔아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부산 소재의 토지를. 갑이 서울에 살고 있는 갑이 친구 부산에 있는 공인중개사님에게 토지를 팔아달라고 대리권 줬어. 근데 요 친구 요 녀석이 빨리 토지를 처분해야 임자가 나타났는데 코로나 걸린 거예요. 그 직접 상대방과 계약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걸렸기 때문에 직접 나타날 수가 없어서 옆에 있는 친구에게 다시 그 일을 맡겼어. 부산에 있는 친구가 다시 그 일을 맡겼을 때 요 사람을 갑이 을에게 대리권 주었잖아. 이 사람을 따라서 해보면 원대리, 복대리. 이 사람을 복대리라고 불러. 그래서 대리인이 다시 선임한 이 대리인을 복대리라고 하고, 그럼 이 사람이 상대방을 만나서 본인 이름으로 거래하겠지, 이렇게. 그럼 본인이 책임을 지는 제도를 복대리라 이렇게 하시면 돼. 그러면 이 복대리는 상대방과 거래할 때 봐라. 상대방과 거래할 때는 누구 이름으로 거래를 해? 대리인의 이름으로, 본인 이름으로? 당연히 본인 이름으로 하지. 그렇기 때문에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요. 시방 보니까 본인의 대리인이야. 본인의 대리인이지. 이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선임을 해? 본인이 선임을 해? 지금 부산에 있는 친구에게, 서울에 있는 갑이 부산에 있는 친구에게 부산에 있는 토지를 매각해달라고 대리권 줬는데, 그 친구가 매수인이 나타났는데 계약서를 쓸 수 없어서 그 일을 다시 다른 친구에게 맡겼다니까. 동의해? 그럼 이 친구는 본인 이름으로 계약서를 쓰잖아, 지금. 그러므로 이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요, 본인의 대리인이요. 본인의 대리인이지. 그러면 이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선임했어, 본인이 선임했어? 지금 선임은 누구? 내가 지금 그림을 시방 본인이 선임했다 이렇게 쓰면 이렇게 썼을 텐데, 이 친구가 이렇게 복임행위 한다고 하지 않았어? 이 친구가 코로나 걸렸기 때문에 우리 옆에 있는 친구에게 부탁한다고 하지 않았냐? 부산 옆에 있는 친구에게. 누가 선임하는 거야? 대리인이 선임하는 본인의 대리인이요, 대리인의 대리인이요. 이 사람은 누구 이름으로 계약서를 써? 됐지 이제? 그래서 메모해. 거기다가 복대리에다가 얼른 메모. 대자선 본대임대 수임인이다. 메모. 오른쪽에다가 대자선 본대임대 수임인이다. 메모. 답이 나와버렸어. 따라서 이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선임하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선임을 한다고요? 대리인이. 따라서 대리행위는 본인 이름으로 하는 행위 아니야. 그러니까는 복임행위는 대리 자기 이름으로 선임하는 행위이므로 여기는 대리행위요, 대리행위가 아니요. 대리행위는 본인 이름으로 한다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여기는 대리행위가 아니고 대리 자기가 책임져야 하는 행위야. 이게 자기가 선임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 복대리인은 본인 이름으로 거래하지, 그냥 본인에게 흐르게 가잖아. 이렇게. 따라서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선임했다. 그 다음에 본인의 대리인이다. 그 다음에 복대리인은 법정 대리인이 선임했든 임의 대리인이 선임했든 언제나 법으로 정해진 사람이 아니지? 그러면 이 사람은 언제나 임의 대리인이고, 그 다음에 이 대리인이 만약에 고용인이라면 이 사람이 피용자이다. 그러면 임의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도 피용자의 지위에 있고, 만약에 위임계약을 체결해서 위임계약을 체결해서 수권행위가 존재했다면 임의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도 수임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존재하는 기초적 내부 관계는,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존재하는 고용계약은
본인과 복대리인 사이에도 그대로 존재한다. 대리인이 수임인이면 복대리인도 수임인이다. 그 말은 아까 원인된 법률관계 설명해 드렸지?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내부 관계는 본인과 복대리인 사이의 고용관계도 존재한다. 따라서 복대리인은 본인과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대리인과 같다, 그런 뜻이야. 복대리인은 본인과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대리인과 같다. 자, 여기서 대리인이 수임인이다, 대리인이 피용자이다, 그러면 복대리인도 본인과의 관계에서는 피용자이다. 동의하셔? 네. 자, 한번 여러분 대자선 본대임대 수임인이다. 그러면 이제 메모를 하자. 거기서 125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쳐. 양가로 1번. 복대리인은, 자, 대리인이 동그라미 쳐.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선.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나오냐면,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본인 이름으로 선임한다 막 틀리게 돼버려. 본인 이름으로 선임하는 게 아니라 본인 이름, 대본선이야, 대자선이야. 여기서 대리인이 본인 이름으로 선임한다 막 틀리게 돼버린다고, 이렇게. 대자선 그렇게 외워놔야 돼. 그 다음에 동그라미 쳐. 본대. 본인의 대리인이다. 본대. 첫째 줄.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선임한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막 틀리게 돼버린다고 해서 정의를. 이 사람은 본인 이름으로 계약을 해야 돼, 대리인 이름으로 계약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본인의 대리인이잖아.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고. 그래서 그거 하나 외워버리라고. 한 문제 맞히니까. 다시 한번. 대대이다. 대대요, 본대요. 본대.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해도 틀려.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사람이 법정 대리인이라고 했을 때 법정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은 법정 대리인이다 하면 틀려. 그래서 이 사람이 임의 대리인이든 법정 대리인이든 자기가 선임하잖아, 의사표시로. 의사표시로 선임하면 언제나 임대요, 임대. 그러므로 언제나 임의 대리인이다 이렇게 외우면 되고. 설득돼? 그 다음에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존재하는 기초적 내부 관계는 본인과 복대리인 사이에도 그대로 존재한다 이 말이나, 복대리인은 본인과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다 같은 내용이야 이게. 그러므로 자, 요 대리인 수임인이면 복대리인도 수임인이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이 복임행위는 대리행위요, 대리행위가 아니요. 대리행위가 요거 아니야. 그러니까 대리행위는 본인 이름으로 하는 게 대리행위 아니냐. 근데 여기는 본인 이름이요, 자기 이름이요. 자기 이름으로 선임하잖아, 대자선. 그러니까 여기는 대리행위가 아니다. 요것만 몇 개만 주의하시면 돼. 설득돼? 다시 대자선 본대임대 수임인이다. 여기까지 설득됐나? 그러면 두 번째는 이제 복인권이야. 그러면 갑이 본인이 을에게 주택을 담보로 잡히고 너 은행에 가서 융자를 받아오느라 부탁을 해. 그러면 융자를 받아오느라 부탁할 때는 바람기가 있는 집사람에게 부탁을 하겠어? 아니면 여동생에게 부탁을 하겠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고? 다 여동생이라고 하잖아. 맞아? 그러니까는 임의 대리인은 아무에게나 토지 팔아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신뢰하는 사람에게 맡겨. 그런데 융자를 받아오느라 여동생이 시켰더니 술만 처먹는 남동생이 그 일을 시키면 남동생이 융자 받아다가 술 다 드셔볼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임의 대리인은, 자, 정리해. 임의 대리인은 믿는 사람이요, 못 믿는 사람이야. 근데 그 일을 그렇게 시켰더니 이 사람이 그 일을 다른 사람 맡기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임의 대리인은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자격이, 원칙이 없다, 그런 거예요. 동의해? 만약 이 사람이 임의 대리인이라면 지 마음대로 복대리인 선임하면 안 되잖아. 원칙은 있어, 없어? 없어. 이해해야 돼. 다만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올 수 있어. 아까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뭐냐면 따라서 코로나.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우리 법정 대리인이라면 법정 대리인 7살 먹은 사람에게 허락을 받을 필요 없잖아. 법정 대리인이 가서 꼬마야, 아들아, 7살 먹은 아들아, 내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그 일을 다른 사람에게 시키려고 하니까 네가 승낙 좀 해라. 그럴 필요 없어. 그래서 법정 대리인은 언제나 있어 없어? 이해해야 돼. 이거 법정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을 받을 필요 없잖아. 이런 게 언제나 있어. 동의해? 그러면 이 복임행위는 본인 행위라고 그래서 대리인 자신의 행위라고 그랬어. 그렇기 때문에 민법은, 자, 따라서 해본다. 의사표시 한 자는 책임이 있다. 반드시 책임이 있어. 그래서 임의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했을 때는 책임을 져야 돼. 책임을. 그래서 책임 나오면 항상 우리 민법은, 자, 밑줄 그자 125페이지에 위에서 2번에 임의 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나오나? 그래서 책임에다 밑줄 그 동그라미 쳐놓고 책임 나오면 원칙 과실 책임이야. 과실 책임. 예외 무과실 책임인데, 원래 책임 나오면 원칙은 무슨 책임이어야 돼? 과실이 있어야 책임져. 근데 법정 대리인은, 여러분들 법정 대리인은 이 사람의 미성년자를 대신해서, 여러분들 친권자인 법정 대리인은 미성년자를 대신해서 재산을 관리하잖아. 그 사람은 책임이 가벼워야 돼. 책임이 무거워야 돼. 그래서 법정 대리인은 선임 감독의 과실 없어도 책임비는 하나 외우면 돼. 법정 대리인은 무과실 책임이구나, 이렇게. 그러나 임의 대리인은 본인이 부탁을 한 사람 아니야. 그래서 부탁받은 사람은 언제든지 그 지위를 사임할 수도 있다. 그만둔다 할 수도 있어. 이 사람은. 그래서 임의 대리인은 복대리인을 선임 안 해도 되는데, 네가 선임했다면 선임 감독상에 과실이 있으면 책임져라, 그 말이야. 그래서 임대는 과실 책임이겠어, 무과실 책임이겠어? 임대는 과실 책임, 법대는 무과실 책임, 이렇게 이해해 놓으면 돼. 다만 문제는 뭐냐면, 여기 봐. 지금 부산에 있는, 서울에 있는 본인이 부산에 있는 을에게 서울에 있는 친구 토지를 팔아달라고 부탁했는데, 이 사람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일을 할 수 없자 본인이 을에게 그럼 이렇게 얘기해. 야, 그래? 너 코로나 걸렸어? 응. 그럼 그 옆에 있는 동창 A에게 그 일을 맡겨라 할 수도 있어. 옆에 있는. 그래서 이 경우는 본인이 지명원 A에게 위임장 써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본인이 지명한 자를 선임할 때는, 본인이 지명한 사람을 선임할 때는 대리인이 선임해, 본인이 선임해? 내가 설명을 잘못했네. 지금 이 사람이 코로나 걸리자, 그래? 그럼 네가 직접 처리할 수 없으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맡겨라 했잖아. 옆에 있는 누구에게? 옆에 있는 병을 지명하면서 병에게 맡겨라 그랬어. 그럼 본인이 지명한 사람에게 맡겨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선임하잖아 지금. 그러지?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 임의 대리인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 지 임의대로 선임한 경우도 있고, 본인이 지명한 자를 선임한 경우, 두 경우가 있어. 그럼 이제 정리. 내가 가만히 있으면 둘 다가도 눈을 뜬다. 본인이 지명한 자를 선임했을 때는, 본인이 지명한 자를 선임했으면 선임 감독상에 문제는 없잖아. 지금 본인이 지명한 자를 선임했으니까. 그래서 본인의 지시에 따라서 지명한 자를 선임했을 때는 선임 감독의 책임은 없어. 선임 감독은 본인이 지명한 사람이니까. 잘못했다든가 선임을 잘못했다든가 그런 책임은 없고, 근데 본인이 지명한 자를 선임했는데 이 사람이 영 아니요, 중개사 자격증 취득했는데 꼴등으로 붙었고 복대리가 뭔지, 등기부도 뭔지 있잖아. 가처분 등기가 뭔지 통 몰라. 등기부도 볼 줄 못한다고. 그러면 이 사람이 적임자요, 부적임자요? 그러면 빨리 그 사실을 알려줘야 돼. 야,
네가 선임한 사람을 내가 선임했는데 그 사람 영 아니다. 또는 네가 선임하라고 해서 선임했는데 영 성실하지 않아. 그래서 빨리 본인에게 알려줘야 돼. 왜냐하면 갑은 서울에 있고 요는 부산에 있고 우리 부산에 있는 친구를 선임했으니까 성실한지 그러지 않은지는 대리인이 알 거 아니야. 사람이 항상 성실할 수 있냐? 그러니까 지금 12월 달에 오실 때는 마음이 성실해, 불성실해?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해놔보자니까. 그러니까 12월, 1월, 2월 달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1월, 2월 달까지만 참고 오셔. 그러면 합격하니까. 그래서 복대리인을 임의 대리 선임할 때는 선임할 수 있는 경우가 두 개 있는데 다 같이 임의로 선임, 지명원자 선임 두 경우가 있어. 그러면 이제 어느 경우가 책임이 무겁겠어? 임의로 선임했을 때, 지명원자를 선임했을 때 그건 책임이 무거워. 그래서 그때는 선임 감독이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지시에 따라서 지명원자를 선임했을 때는 선임 감독의 책임은 없고 따라서 불통지, 불고지 빨리 알려줘야 돼. 미안. 같이 나왔네. 이게 불통지, 불해임을 써야 되는데 다 같이 불해임. 본인에게 알려야 되거나 빨리 잘라버릴 수 있어야 돼. 안 잘랐으면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약속하냐면 이제 밑줄 그셔. 125페이지 가서 121조에 2항 봐. 지명 동그라미 있죠. 2항에 지명.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해서 지명 나왔나? 지명 동그라미. 그리고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대한 통지나 해임을 태만히 한 때가 아니면 책임 본인에게 통지나 밑줄 통지 태만한 때가 아니면 태만 밑줄 그셔. 해임 이렇게 되네. 본인이 지명원자를 선임했는데 이 사람을 보니까 등기부도 볼 줄 알아 몰라. 부적임자요. 그 다음에 성실하지 못해. 그럼 빨리 그 사실을 알려야 돼, 알리지 말아야 돼? 아니면 잘라버려야 돼, 빨리. 그래서 우리는 어떤 책임을 지냐면 본인에게 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고 그랬지? 그래서 우리 약속해버려. 여러분들 불불 책임. 시작. 약속했나? 어디? 임의 대리인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선임 감독상의 책임을 져야 돼. 과실 책임. 다만 지명원자를 선임했을 때는 성감 책임이요, 불불 책임이요. 약속하자고 나고. 약속을 해서 정리를 해줘야 돼. 다시 한번 지명원자 선임. 오른쪽에 메모해. 그 121페이지에 오른쪽에다가 지명원자 선임 이렇게 써.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한다. 지명원자를 선임했더니 본인이 지명원자를 선임했다 그러면 본인이 지명원자를 누가 선임한 거 그랬더니 본인이 선임한대. 참. 본인이 지명해 준 자를 대리인이 지금 선임하잖아. 그 일을 옆에 있는 사무실에 맡겨라 이렇게. 다시 한다. 지명원자를 선임했을 때는 본인이 지명원자를 선임했을 때는 누가 선임이야? 대리인이 선임하는 거예요. 본인이 선임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 지명원자 자, 두 개. 자기가 임의로 선임한 경우와 본인이 지명원자를 선임했을 때는 어느 것이 책임이 무거워? 지가 임의로 선임했을 때. 그때는 성감 책임지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지명원자를 선임했을 때는 성감 책임이요, 불불 책임이요. 여기는 성감 책임은 없어. 성감 책임은 없고 우리 약속하자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시험에 불불 책임이라는 거 없다잉. 근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생각해 보자는 거야. 불불 책임은 다 불통지, 불해임. 그랬을 때가 책임져라 그 말. 불통지, 불해임 책임 이렇게. 되겠나? 그 다음에 법정 대리인은 아까 법정 대리인은 언제든지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다고 그랬지? 미성년자에게 물어볼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언제든 선임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책임도 가벼워야 돼. 책임도 무거워야 돼. 모든 책임져야 돼. 선임 감독상의 모든 책임. 다만 법정 대리인도 코로나 걸려서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복대리를 선임했지 그때는 선임 감독상의 과실 책임진다. 이렇게 두 개. 선임 감독상의 임의 대리인과 마찬가지로 선임 감독상의 과실 책임진다. 정리. 나 봐. 이쪽으로 와.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라고, 본인의 대리인이라고. 본대. 대자성 본대. 그러면 복대리인을 선임할 때는 임의 대리인의 경우에는 지 마음대로 선임해야 돼. 본인의 승낙을 얻어야 돼. 본인의 승낙이 있다든가 코로나 걸린 경우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돼. 그러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지가 임의로 선임한 경우도 있는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본인이 지명원자를 선임할 수 있지. 그러면 지명원자를 선임했을 때는 책임이 무거워, 가벼워? 가벼워. 어느 경우든 임의 대리인이든 복대리인이든 선임 감독에 책임 없는 경우는 없어. 시험이 어떻게 나오냐면 임의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해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감독상의 책임이 없다 그러면 다 틀린 거예요. 이런 것들이. 복대리인 책임이 없다 나오면 틀려. 다만 임의 대리인이 본인이 지명원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책임이 없다 그런 게 아니야. 책임이 있기는 있어. 성감 책임이요, 불불 책임이야. 그러니까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돼. 자, 정리해보자. 임의 대리인이 본인이 지명원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그 선임 감독의 책임은 없다. 맞아, 틀려? 아니, 임의 대리인이 본인이 지명에 의해서 선임했을 때는 선임 감독의 책임은 없다. 맞아, 틀려? 맞잖아. 다시 이제 임의 대리인이 본인이 지명원자를 선임했을 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맞아, 틀려? 책임은 있지. 성감 책임은 없지만 불불 책임지잖아. 법정 대리는 언제든지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었어. 자, 한 장 넘겨요. 이제 마지막으로 126페이지에 4번의 복대리인의 지위예요. 복대리인의 지위. 자,